네,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어제와 같으면서도 다른 하루였습니다. 어제처럼 아침에 올려놓고 하루 종일 이제 횡보를 큰 거래 없이 횡보를 하다가 막판에 밀어준 시장. 그쵸? 어제 이거 화면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코스닥 분봉을 볼게요. 자, 이게 이틀간의 흐름입니다. 이거 좀 지저분한가? 이걸로 깔끔하게 볼까요? 이게 더 깔끔해 보일 수 있어요. 이거 좀 키워서. 자, 이렇게 코스닥의 흐름, 이틀간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여기가 이게 코스피고 이 코스닥이에요. 이틀간의 흐름 속에 어제와 오늘의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죠. 어제랑 오늘이랑 같으면서도 다른 흐름이 있어요. 일단 공통점은 뭐죠? 공통점? 여기까지가 어제고 여기까지가 어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제예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오늘이죠. 같은 공통점은 뭐가 있죠? 뭐로 말할 수가 있죠? 설 연휴 앞두고 어떤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큰 움직임이 없는, 거래가 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바짝 붙어 있는 구간, 일봉상으로 큰 움직임이 없는 구간. 그쵸? 설 연휴 명절 앞두고는 어제도 말씀드렸듯 무리하게 자금을 투입시키려는 그런 메이저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원들이 없어요. 별로. 평소보다 적어요. 무리하게 자금을 쓰지 않습니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은 사실 우리나라 명절하고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쉬니까, 그렇죠? 그 거래일 동안은 어쨌든 묶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규 자금을 잘 넣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매도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거래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 이틀 동안 발생을 했어요. 어제와 오늘. 그 공통점이죠. 그러나 차이점은 완전히 정반대의 흐름이 나왔어요. 어제는 일단 올려놓고 횡보하고 막판에 떨어뜨려서 240 분봉을 이탈시키면서 끝난 하루. 오늘은 아침에 떨어뜨려 놓고 지지부진한 시간 보내다가 240 밀리는 척 하더니 결국엔 막판에 240 분봉을 돌파해서 710포인트까지 돌파해서 만들어 놓는 흐름.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올려놓고 횡보하고 떨어뜨리고, 다음날은 내려놓고 추가적으로 내려놓고 횡보하다가 올리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조정이 나와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조정이 나와야 돼요. 아무리 강세장, 초강세장이어도 중간중간 조정을 거쳐갑니다. 이 흐름이 반드시 필요해요. 천천히 올라가는 장세더라도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 구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짧고 얼마나 깊냐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1월달에 그리고 12월달에 보여준 흐름은 전세계 그 어떤 증시보다 이 12월과 1월만 놓고 본다면 튼튼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튼튼한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왜 튼튼한 이유를 살펴보자면 10월달에 1등으로 빠졌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당연히 많이 내려간 만큼 저평가에 들어와서 저가 메리트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금들이 받쳐지면서 튼튼했던 거고,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크게 오르진 않았고 그냥 박스장에서 만들어졌지만, 전체적인 다른 글로벌 증시, 다른 선진국이라든지 신흥국 증시를 비교해 봤을 때 이때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튼튼했어요. 그러나 10월까지 비교를 했을 때는 결코 그렇게 강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3개월 정도의 휴식 기간을 같이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나서 이제 3개월이 끝나는 상황이죠. 10월 말부터 1월 말까지니까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흐름을 보아하니 조정을 거쳐도 쉽게 죽지는 않고 있어요. 계속 살리려는 의지. 지난번에도 한 일주일 전에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 전쯤에 일주일인가? 여기 요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내려가기 요때죠. 1월 3일 4일 여기 요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움직임 떨어뜨릴 때 그쵸? 요때 이때도 살짝 하루짜리 1%짜리 조정 나왔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짧으면 하루짜리가 나오고 다시 또 내일 장대 양봉 들어서면서 또 돌파할 수가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 지금 어제 돌파 어쨌든 712포인트 뚫어놨잖아요. 근데 시기상으로 보면은 굳이 또 그렇게 또 해야 하나 싶을 상황이기도 합니다. 명절 연휴 앞두고 굳이 또 그렇게 무리하게 올리지 않을 가능성에 또 가능성을 또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거 무시하고 충분히 올라가도 되는 조정을 금방 빨리 맞추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냥 다 통틀어서 결론을 내자면 조정 거쳐서 좀 더 내려가더라도 그게 안 좋아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려가도 이게 내가 도망가야 될 흐름은 아니구나. 종목별로는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평범한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내가 이걸 도망가야 될 정도는 아니구나. 겁을 먹어야 될 건 없구나.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바로 조정 하루짜리 끝내고 다시 올라가든, 아니면 이번 연말에 그 연휴 전까지, 설 연휴 전까지 조정을 좀 받고 가든, 거래를 오늘 밑꼬리 달면서 거래가 좀 늘어나긴 했어요. 원래 수목금 정도는 거래가 다시 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가든 안 가든 그렇게 비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나오는 조정이다. 올라갈 때 당연히 생기는 조정이다. 초강세 장세에도 생기는 조정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일본 증시도 그렇고 오늘 다 꼬리 달고 올라왔어요. 같은 흐름이라는 겁니다. 같은 흐름.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밑꼬리 달고 다 올라왔네요. 똑같아요. 이제는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큰 역할을 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원위치를 찾은 건데 시장은 더 두 배나 올라가 있어요. 그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떨어진 위치 이후에 두 배나 올라가 있어요. 시장은 그 폭 두 배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돌파할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역할이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종목도 한 단계 올라가 놓고 같이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예를 들어 중소형 바이오주들이 그 대상이 될 거예요. 상승 대상이 같이 끌어올릴 겁니다. 섹터 전체를. 그게 이제 시장을 항상 바닥권에서 처음 출발할 때 만들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런 가장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대장 먼저 올려놓고 한 단계 쉰 다음에 이제 같은 대장이랑 연관 지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옵니다.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종목들이 같이 올라옵니다. 이제 그 단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구름대 건너갔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쵸?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도 건너갔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비교를 해보자면 종목. 자, 한 단계 건너갈 수 있는 위치, 여기서 장대 양봉 하나만 들어오면은 다시 위에서 놀 겁니다. 그러나 이때 급락 전에 주가를 회복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단순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회복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증시는 튼튼해지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앞으로 그렇게 전망이 저는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1등주 이미 1등이에요. 이제 1등을 따라올 만한 종목들을 바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낮아서 앞으로 커질 제2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다음 신라젠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지, 얘가 지금 전망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가긴 가겠죠. 그러나 지금 시장을 조절해야 될 종목이 단순히 회복하는데 시장은 떠나고 있어요. 만약에 얘가 이런 조정 없이 그냥 얘가 진짜 달리면서 시장이 같이 올라갔어요. 그럼 얘는 아직도 봐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처럼 이때 2017년처럼 얘가 올라가면서 시장을 이끌고 시장을 만들었으면 얘는 여기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물론 그때도 따라잡는 라인에서는 좀 어려웠지만 이 구간에서 충분히 볼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뭐예요?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어요. 얘는 단순히 회복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얘 말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종목을 바닥에서부터
찾아서 모아가는 게 훨씬 좋겠죠, 앞으로도. 하여튼 저는 요런 대형주를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대형주 뭐 신라젠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다 커버린 종목보다는 클 종목, 이미 다 큰 성인보다는 앞으로 클 수 있는 초등학생, 유치원생, 중학생에 관심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목, 그런 종목들이 거기에 다 있고요. 어쨌든 지금 종목을 보는 관점과 시장 흘러가는 흐름, 절대 결코 약하지 않다. 시장은 올라가면, 오늘 사유 뭐예요? 미중 무역 협상 우려감, 그쵸? 떨어지는 사유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난항이 예상된다. 우려감이 있다. 올라가면 뭐예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그냥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건 기사를 내보내기 위해 뭐라도 적어야 되는데 진짜 적을 게 없어요. 붙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애꿎은 미중 무역 협상 얘기만 계속 갖다 붙이는 겁니다. 올라가면 협상 기대감, 내려가면 협상 우려감이에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일 또 올라가면 기대감으로 또 바뀝니다. 정말 이 하락을 설명할 만한 내용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미 다 내려왔고 거기에 이미 다 써버렸어요.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하락을 누군가는 설명해서 설명 풀어줘야 돼요. 기사를 내보내줘야 돼요. 그쵸? 그들도 그 역할이 있으니까 이제 그 언론사들도 역할이 있잖아요. 시장이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설명을 붙여서 써놔야 되잖아요. 기사를 써야 되니까 붙이는 겁니다. 그게 진짜로 그걸로 움직였던 뭐 아니든, 그쵸? 그런 거니까 사유를 그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크게 걱정하지도 마시고 지금은 뭐 10월달에 공포감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때랑 다르다는 것도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가는 과정에서는 더 그게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일단 오늘 조정은 당연한 어느 정도 일반적인 뭐 정상적인 조정이에요. 시장 종목들이 뭐 2, 3% 떨어지고 3, 4% 떨어지는 종목들이 덜어 있을 수 있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올라가는 종목보다 내려가는, 오늘 같이 조정받은 거, 조정받다가 밑꼬리 달고 올라온 종목이 더 멀리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달궈지면서 올라가는 게 더 좋습니다. 한 방에 들끓는 것보다. 자, 오늘 요 정도로 마치고요. 수급은 개인들이 매수를 계속 하다가 양시장 매수 폭을 줄이면서 끝났네요. 매도로는 만들지 못했지만 개인들이 221억 매수를 줄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561억으로 좀 주황선 보이시죠? 계속 사다가 좀 줄이면서 끝났고, 그때 줄이는 시기에는 시장이 반등이 나왔어요. 밑꼬리 달고. 이런 것들도 계속 개인들은 내려갈 때 아직도 사고 살 수 있고, 올라갈 때 판다. 이렇게 또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투신 매수 기다려야 되고요. 신용 비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거 좀 체크를 내일 정도 다시 해드릴게요. 신용 비율이 올라가는 것이 조금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심하진 않아요.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조금 그동안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용 비율이 올라간 폭은 좀 큽니다. 그거는 있지만 신용 비율 자체가 아직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10조 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이번 주 수목금 흘러가는 거 봐서 다시 한번 신용 비율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